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교육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가 있는 교육 공감입니다. 학교 선생님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가 만나 교육, 배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교육 공동체로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우리의 교육에 관한 담백한 이야기가 있는 시간, 교육 공감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DJ이자 선행초등학교 학부모 박은영입니다. 우리가 벌써 교육 공감을 시작한 지 10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빼꼼쌤 백병부입니다.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깨비샘 선행초등학교 교장 정예순입니다. 네, 이제 2024년 벌써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가서 2월달 달력이 보이고 있는데 근황 이야기 잠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 한 달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제 저희는 1년 연구 계획을 이제 구체적으로 짜고 네. 뭐 어떤 과제를 해야 될지 정하고 뭐 그런 기간이어서요. 뭐 그런 일들 지금 분주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연간 계획을 세우시는 기간이라 바쁘실 것 같은데. 뭐 사실은 제일 한가한 기간이긴 한데. 그래요? 아직 연구를 본격적으로 안 했으니까. 네. 그래도 이제 계획이 되게 중요해서 네, 그런 일들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깨비쌤 어떻게 보내세요? 네, 이게 2월 16일 설이 지나고 나가는 방송이네요. 저는 이제 방학 때 학교 근무하고 뭐 살짝 쉬고 근데 학교에 이제 1학년 맞이를 하려고 교실 새 교실 바닥 난방 공사를 끝냈고요. 또 5층도 너무 더러워서 복도에 새 페인트 칠 새로 하는 거 좀. 페인트 우리 저희 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5층이 너무 더러워요. 급식차가 왔다 갔다 해서 급식차에 긁힌 자국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 맞이할 준비를 엄청 해댔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다 되었어요. 네, 시설을 보수하는 기간이라서 학교마다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 2월 이 방학이면은 이제 강사로 활동하는 저도 좀 휴식기인데 이제 저는 엄마로서 또 다시 본업에 들어가니까 너무 바쁜 거고 이게 너무 아쉬워요. 이게 끝나면 난 또 바빠질 텐데 쉬지도 못하고 하지만 이게 교육 공감이 있어서 떠들고 가면 또 스트레스가 풀려서 또 저한테는 이 시간이 좋기도 합니다. 오늘은 학교 돌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코너 우리 학교 이야기에서는 선행초 정혜순 교장 선생님께서 초등학교와 돌봄의 이야기, 현장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이야기 나눠주실 거고요. 두 번째 코너 우리 학교 이야기에서는 늘봄, 교실에 관한 이슈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코너 우리 학교 이야기 좀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네, 우리 깨비쌤 어떤 이야기 나눌까요? 네, 이제 요즘에 그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이제 매일 한 개 꼭지씩 나오는 것 같아요. 늘봄학교 이야기. 늘봄학교. 늘봄학교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제 몇 주 전에 교육청에서 공문이 하나 왔어요. 제가 월화가 휴가였고 수요일 날 출근했는데 월요일 날 공문인가 그런데 아침 돌봄 수요 조사예요. 7시부터 9시까지. 근데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왜 늘봄 관련해서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주겠다. 뭐 교사들한테 업무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래서 한시적 기간제 돌봄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3월부터잖아요. 당장 수요 조사를 해서 우리 학교에 이제 돌봄 교실이 2개가 있는데 한 분은 두 분 다 8시간 근무여서 10시부터 6시, 또 한 분은 11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시거든요. 근데 그 두 분한테 아침 7시에 아침 돌봄 하시고 집에 갔다가 다시 오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중간에 시간이 뜨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14시간 근무하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9시에 교사들이 8시 40분 출근인데 선생님 보고 교실 수업 9시부터 하셔야 되는데 7시에 나와서 아이들 돌봐주세요 할 수도 없어서 수요조사가 이제 일단은 담당자가 있고 뭐 하기 전이어서 할 수 없음으로 보내려고 하던 찰나에
네. 전화가 왔어요. 부모님 한 분이, 학부모님 한 분이 전화 와서 교육청에 전화해 보니까 학교에 전화하면 신청하면 다 받아준다고 하는데 선행은 어떻게 된 거냐? 왜 수요조사를 하지 않느냐? 근데 어머. 거기 공문에 네. 학교에서 수요조사에서 사람을 신청받고 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학교 수요조사예요. 그냥 수요조사는 수요조사일 뿐이고 신청은 따로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렇게 뜬금없이 와가지고 근데 이해는 돼요. 부모님들이 왜 한 차로 40분 정도 출퇴근을 하시려면 그래서 8시에는 시간이, 나가셔야 네, 되잖아요. 이르시죠. 근데 1, 2학년 아이들이 여기 학교 문은 8시 35분에 열고 그러면 30분 정도가 애매하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네. 8시쯤 학교를 보내놓고 데려다 주고 가면 편안하신 거 이해는 되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학교가 오면 누군가 또 그 아이들을 돌봐야 할 주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논의하고 뭐 대책을 세울 시간이 없이 저도 공문을 확인하자마자 전화를 받아서 이게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교육청에 전화했더니 교육청에서는 내 학교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의지의 문제인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네. 뭐 담당 인력을 준다고 해도 그 그쵸.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쵸. 학교는 8시 반에 문을 열면 당직하시는 분이 7시에 와갖고 문을 또 열어줘야 되는데 이게 학교 구성원이 아니잖아요. 네. 돌봄 교실도 없는 상태고 이게 준비가 됐는지 준비를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묻지 않고 네. 먼저 먼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돌봐주겠다 온종일 그리고 땡금없이 아침 돌봄 공문을 수요조사라고 보내서 이게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 교육청이 이게 뭐냐 학교가 준비할 시간을 줘야지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었는데 너무 피곤한 시간이었어요. 별거 좀 아닌데. 당황스러우셨겠네요. 결국은 이제 수요조사 결과 6명 이상이 안 돼서 신청은 안 했는데 열리겠죠. 그러니까 3월이 좀 되고 뭐 이제 업무 담당 다 줬으니 해라 이래서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당장 3월부터는 3주 동안 이름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초일 에듀케어였는데 에듀케어 안 하고 초일 학생 맞춤형 돌봄이더라고요. 그래서 3주 동안 이제 1학년이 적응 기간으로 해서 빨리 끝나잖아요. 그래서 2시간씩 네. 12시부터 2시간을 이제 돌봄 방과후랑 뭘 할 수 있도록 돌봄 하겠다는 게 이제 틈새 돌봄 같은 형식으로 그게 늘봄 사업이 네. 3월에는 전면 시행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은. 네. 그거를 위해서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올해 주고. 그러니까 이것도 당장 3월 2일부터예요. 그럼 또 채용을 해야 되는 학교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학교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홍보는 엄청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진짜 많이 들려요. 그래서 이게 그때 이게 생각나는 이렇게 학교 거예요. 정책을 이런 식으로 대대적 홍보적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선거 앞두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런 표를 영향도 얻기 있죠. 위해서 근데 저도 보면서 왜냐하면 이제 어떤 정책이건 이제 그게 중간에 뭐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내년 뭐 전국 다 시행 막 이렇게 해버리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다 되나봐 막 맞아요.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의 돌봄을 누군가한테 위임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가 그렇죠. 어떤 공간인가 이런 준비나 논의가 필요한데 그냥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공문 보고 전 코로나 때 생각난 거예요. 이 교사들도 뉴스 보고 내일 등교한대. 맞아요. 우리도 이런 거 우리를 모르고 매일 시시각각 바뀌는 거를 뉴스 보고 하는 거예요. 내일 아이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래서 그런 거 같아서 이게 좀 어떤 준비와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막상 현장에서도 3월을 준비하려니까 너무 당혹스럽기도 하고 약간 복잡하고 약간 피로도가 높인 학교에서는 그런 네. 입장이지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보면은 뭐 늘봄이 어떻게 보면 뭐 아이들 돌봄과 방과후를 막 통합하겠다는 막 되게 대대적으로 막 단순한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쭉 살펴보면
기존에 없었던 인력이나 체제가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학교가 준비가 안 되면 이제 그거를 당사자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또 중간에 혼란에 놓일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왜 큰 사업 진행하기 전에 뭐 시범 학교라도 좀 돌려보고 이게 맞는지가 확인이 필요한데 이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전면 시행해서 그냥 저는 이제 강사니까 프리랜서 강사들은 또 막상 또 방과 후 교실을 없애고 이 늘봄으로 통합한다. 그럼 우리가 늘봄 교사가 돼야 되는 거냐? 막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모두 다 학교 학부모님 또 이렇게 돌봄 방과 후들 진행하셨던 선생님들 뭐 강사들 다 혼란인 것 같아요. 정해져 있는 게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돌봄이 들어올 때도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돌봄이고 지금은 예전에는 3년 전만 해도 교사가 돌봄 교실에 가서 수업 다 하고 들어가서 수업하고 관리해서 뭐 물건 사주고 품위하고를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전담 보육사들한테 네. 업무 자체가 이관한 지도 한 3, 4년, 5년이 안 되는데 이게 또 틈새 돌봄이죠. 이게 아침에 수업하기 전 틈, 네.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 방과 후 수업이 시작하기 전 틈, 네.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 학원이든 뭘 하고 부모님이 돌아올 때까지 저녁에 집으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틈. 이게 아침부터 밤까지 아이한테 틈을 주지 않겠다. 이게 늘봄 정책인데 아이들한테 틈을 주지 않는 게 맞나? 아이들한테 왜 빈틈을 주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좀 들어요. 네. 늘봄이 뭐의 줄임말이죠? 늘 돌봄인가요? 네, 맞아요. 늘 봄같이 아니면 늘 돌봄이. 늘 봄같이. 네. 이름이 참 이뻐요. 이름은 예쁜 것 같아. 늘봄. 네. 근데 이제 좀 궁금했던 게 저는 이제 보면은 왜 늘봄 지원실을 만들고 늘봄 지원 실장을 놓겠다. 뭐 그것도 누가 하냐 뭐 이게 또 논란. 네, 그렇죠. 뭐 그래서 뭐 학교에 전혀 부담이 없는 거다. 막 이렇게 계속 얘기도 하던데 저는 학교 안에서 이걸 이렇게 나눠서가 가능한가 싶었거든요. 맞아요. 누가 온다고 해도 그 아이들 같은 아이들을 이때부터는 늘봄, 여기서부터는 학교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싶거든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왜 이제 교사들도 뭐 교사 단체도 반대하고 또 그게 공무직 그 돌봄 선생님들이 공무직이신데 공무직 노조에서도 반대하고 또 혹시 불똥이 행정실 쪽으로 그쵸, 지방 그쵸. 행정공무원 네네. 쪽으로 튈까 봐 행정직에서도 반대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 늘봄 센터가 우리 학교만 해도 공간이 없어요. 그쵸. 비어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서. 근데 뭐 따로 독립적인 공간으로 독립으로 운영하겠다고 되게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 것도 좀 힘들기도 하고 예전에 일본 학교 보니까 인구가 주니까 거기는 1층은 마을에서 지자체에서 네. 운영을 하고 그다음 지자체 할아버지 할머니 노령화됐으니까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애들을 돌보더라고요. 그래서 2, 3층에서 애들이 수업 마치고 1층에 내려가서. 가면 가방이랑 다 들고 가서 편안하게 약간 이완돼 있다가 가는 그런 식의 빈 공간을 활용하기도 하던데 우리는 아직 그런 이완되는 공간이 아니어서 네. 좀 아이들 건강도 사실 걱정스러워요. 그렇죠. 학교에 이 딱딱한 책상에서 애들이 아침 7시부터 4시간 있는 것도 어마어마한 참아야 되는 시간들인데 이거를 오후에 한 3-4시간 또 견뎌야 하고 아침에 엄마의 원활한 직장 생활을 위해서 아침 8시부터 거기 앉아 있어야 하고 이게 좀 많이 걱정스러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학교 안에서 엄마들이 이제 일하시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 아이들이 선택권이 없이 그냥 이렇게 교실에 와서 그냥 또 그냥 주어진 대로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개성이나 뭐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를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공간들인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문제를 푸는 방식이 되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돌봄이 되게 중요한데 그 돌봄을 부모가
자기 생활 리듬을 전혀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어디에 맡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풀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모님 사회 시스템을 바꿔줘야죠. 부모님의 출퇴근 시간을 굉장히 조절한다든지, 네, 그렇죠. 또는 뭐 육아휴직 기간을 굉장히 여유 있게 뭐 네.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가정이 감당해야 되는 돌봄의 몫이 틀림없이 있는데 네, 맞아요. 우리나라는 가정에서 해야 될 돌봄의 몫을 어느 누군가에게 그 떠넘기는 방식으로, 네. 그리고 이제 돌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어른들은 노동 착취. 그렇죠. 뭐 주 몇 시간 이상 그러니까. 52시간 늘리려면 또 이렇게 하진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꼭 학교가 됐든 학교 밖이 됐든 뭐 지역 사회가 됐든 아이를 오랜 시간 동안, 애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 제도잖아요. 네. 그런 제도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과연 맞는 방식인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속 그 아이가 어릴 때일수록 실은 부모님과 유대에도 되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 교육적인 부분이 학교가 가정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잖아요. 그럼 이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점점 오히려 이제 그 아이와 학부모님이 함께 있어야 될 시간을 우리가 보장해 줄 테니까 너네 떨어져 있어라는 걸 해주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가정이 해야 되는 돌봄의 몫을 네. 아예 그냥 불필요한 것. 네. 그러니까 돌봄 교실이 있는데 돌봄 교실 이용 안 하면 그쵸. 나만 손해 보는 느낌. 네, 그런 거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또 그냥 학부모로서 걱정이 되는 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뭐 일본 교사가 뽑혀서 있는다고 하면 그 교사는 어떠한 수준의 어떠한 양적으로 질이 좋은 교육을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맞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보장이 안 되어 있어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실은 뭐 이런 게 시행이 되면 활발하게 활용하실 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또 그거를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이 학생들이 교실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에 대한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 그러니까 돌봄 선생님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애들을 돌리는 게 꼭 좋은가? 그러니까 애들이 이미 학교 수업으로도 지쳐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데 학부모님들한테 인기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수도 없이 돌리는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이거든요. 근데 그게 교육적으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나이에 맞게 쉬고 또래끼리 어울리고 놀고 하는 게 네. 되게 중요한데 이게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막 계속 막 영어도 배워야 돼. 그쵸. 국악도 배우고. 거의 막 아이들한테 틈을 주는 걸 범죄시하는 그러니까요. 죄악시하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들본 교직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이들이랑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 그 선생님, 그 선생님의 마음, 왜 그 아이를 돌보시는 상태,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돌리면 되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제 선생님 어떻게 잘 뽑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 품을 들이고. 맞아요. 좋은 돌봄, 좋은 돌봄 이꼴 많은 프로그램, 짜여진 이건 아니네. 프로그램.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학부모님들의 그런 요구가 사실은 있는데 그런 요구에 맞춰주는 방식으로 돌봄 교실이 운영되기가 쉬운 꼴이에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다 프로그램 얘기만 많아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맞아요. 만족도 프로그램. 조사하면 뭐 프로그램이 부족해요. 네. 뭐 옆 학교는 뭐 하는데 우리는 안 해요. 저는 정말 그 단순한 프로그램 비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렇죠. 근데 저도 뭐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난감할 때가 초등학교 1, 2학년이긴 하죠. 네, 아이들이 그쵸. 수업도 빨리 끝나고 그러긴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수업 공간에서 머무르게 틈을 안 주고 애들을 채워서 돌리는 방식으로 풀어야 하나? 이런 게 참 딜레마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사회적으로 이거를 부모님들이 가정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부부간의 유연근무제를 뭐 이렇게 해준다든지 육아휴직 기간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게 좀 더 먼저 시행이 되고 그걸로 안 되는 부분을 이제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손쉬운 방법이지만 되게 위험한 시도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준비 없이 막 빵빵 터트려가지고 어쩌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쩌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뭐 돌봄이 필요
있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준비 없는 이런 늘봄과 같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검토하고 좀 그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저학년일수록 그런 생각이 네. 좀 들면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한다고 했으니까 하긴 할 텐데 어떤 식으로 해야 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지를 또 그 안에서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웃으면 따뜻합니다. 힘이 납니다.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행복합니다. 행복과 웃음을 드리는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일상을 새롭게 세상을 빛나게 96.3MHz 수원 FM.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네, 두 번째 코너 우리 교육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 우리 빼꼼쌤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오늘 돌봄 이야기가 주제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개념 중에 돌봄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가 아마 지금의 상황과 관련해서 뭔가 생각할 거리를 주겠다 싶어요. 네. 돌봄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사람은 누구나 돌봄을 받으면서 태어나서 돌봄을 받으면서 죽어요. 그쵸. 그러니까 돌봄과 떨어져서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돌보고 돌봄을 받고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어느 날부턴가 돌봄은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 뭐 여자들이 하는 것, 특별한 조건에 있는 사람, 아프거나 어리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좀 돌봄을 받는 거는 좀 부끄러운 것. 돌봄을 안 받고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게 좋은 건데 오죽하면 돌봄을 받아야 되나 하는 그러니까 돌봄은 나쁜 것, 가정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것, 특히 여자들이나 하는 것 뭐 이런 인식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학교로 지금 돌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돌봄, 그러니까 저는 돌봄이라는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속성으로서의 돌봄과 학교에서 일로 다가오는 돌봄이 구분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돌봄이랑 돌봄 행정이 구분돼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돌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다 사라지고 돌봄 행정만 머릿속에 딱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돌봄하면 사실 교육이랑 돌봄이 구분이 안 되거든요. 구분이 안 되는데 선생님들께 돌봄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는 돌봄 그쵸? 교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돌봄하면 이제 올해부터는 늘봄이 떠오른다. 귀찮은 거, 짜증나는 네.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봄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마저도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그게 결국은 애들한테 돌봄은 나쁜 것. 그쵸. 천덕꾸러기. 안 가고 싶다 뭐 이런 애들도 네, 있긴 네. 하거든요. 근데 네. 그게 돌봄의 원래 의미마저도 오히려 나쁜 쪽으로 더 강화시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돌봄 민주주의는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돌봄은 그 자체로 중요한 거고 예를 들어서 가정이 해야 되는 돌봄의 몫이 있는데 그게 하찮아서가 아니라 가정이 해야 될 고유의 돌봄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고유의 역할은 돈을 덜 버는 누군가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예, 가치가 있어서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분배될 때 돌봄이라는 거를 가정과 학교 또 가정 안에서 또 학교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분배할 때 네. 돌봄의 원래 의미가 살아나는 거고 그게 애들에게 돌봄의 윤리라는 것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약자고 너는 약해서 또 이거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정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런 측면에서 좀 이거를 뭐 자는 아닌데 몇 번 가보니까 별로 안 가고 싶다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저는 실제로 저희 조카가 돌봄 교실에 있는데 뭐 시간을 아이들끼리 이제 보나 봐요. 어떤 엄마가 일찍 데리러 오나 막 이렇게도 하고 이제 빨리 가고 싶다 막 이런 얘기들도 하곤 하던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우는 공간이 되고 예, 진짜 잘 돌봐주는 그 공간이 되면 많은 친구들이 또 더 좋아하는 공간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얘기 돌봄 행정으로 보니까 여기 일단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여기 교실 밖에 요 학교 앞에서 뭘 하고 싶어도 그 그렇죠. 시간에만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할 것 같거든요. 그 차라리 집에 있으면 내가 선택권이 있어요. 나 들어놓고 싶으면 들어놓다가 뭘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데 여긴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애들이. 그리고 뭐 교육하고 돌봄을 이제 분리해야 된다는 게 요새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교육 자체가 돌봄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럼요.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돌봄이 애들을 돌보는 거를 싫다 이런 이기주의적인 것보다는 돌봄 행정이 너무 과부하되게 그렇죠. 걸리니까 나오는 네. 이야기인데 예전에 저도 한 30년 되니까 돌봄 이런 게 없던 시절에 교사들은 아이들이 수업 끝나고 그러면 학원도 많지 않아서 집에 안 가요. 그럼 운동장에 수업 끝나고 나가서 운동장에 놀다가 문방구나 동네에서 뭐 하나씩 사 먹고 다시 교실로 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교실로 오면 선생님이랑 한 7, 8명 와요. 막 10명도 오고. 그럼 교실에 뒤에 막 보드게임 같은 거 있으면 그거 하고 아니면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같이 뭐 선생님이 하는 거 도와주고 저는 그것도 돌봄이라고 보거든요. 되게 틈이 많은 돌봄.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이들 그렇죠. 칼같이 학원이나 돌봄으로 이동해야 돼서 오히려 선생님들이 방과 후에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못 나눠요. 시간이 없다고 나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틈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돌봄 또는 교육과 구분되지 않는 돌봄이 틀림없이 있는데 네. 이거를 제도화하고 형식화하고 프로그램화하다 보니까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돌봄 또는 교육과 구분되지 않는 돌봄마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그렇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지. 그러네요. 우리가 그 혁신학교 초기에 학교를 배움과 돌봄의 공동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네요. 사실 배움이랑 돌봄이 구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움이 돌봄을 강화하고 돌봄 속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게 아주 좋은 온전한 형태의 공동체라고 봤기 때문에 배움과 돌봄의 공동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돌봄을 행정적으로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제 학교를 옥죄다 보니까 선생님들 머릿속에 돌봄하면 이제 경기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나쁜 거. 이제 더 나가면 돌봄은 전문직인 교사가 해서는 안 되는 가르치고 하찮은 것 이런 생각까지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들도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배움이랑 돌봄이 구분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구분되고 돌봄은 하찮은 것 이렇게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까 했던 늘봄이 그걸 더 강화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럴 드네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상황에서는. 아침 돌봄 뭐 아침부터 틈새 돌봄 그다음 저녁 돌봄 해서 8시 9시 뭐 누가 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누어지면 그 프로그램식 운영인 거죠. 사람마다 네. 타임이 바뀌고. 네, 그러니까 알바처럼 맞아요. 그 시간을 때우는 식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신뢰할 만한 포근한 어른과 그쵸. 그냥 이완돼서 편하게 쉼이 있는 돌봄이 아니라 그냥 잘 달리는 거예요. 애들이 맞아요. 계속. 그러면 아이들이 8시도 안 돼부터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타임의 스케줄에 맞는 타임테이블에 맞는 프로그램 따라서 교과 수업도 그렇게 40분씩 분절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게 가서 3시까지 있고 또 방과 후도 분절되어 있고 학원도 분절되어 있고 그럼 애들의 틈은 이동하는 삶이에요. 여기서 그러게. 여기서. 그러네. 여기 딱 그냥 또 의자, 책상이 있는 다른 공간으로 맞아요. 다시 이동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어쨌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어떻게 혼자 있는 시간을 이제 위험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 어른이 그래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환경마다 좀 다를 것 같기는 한 생각이 드는 게 뭐 일정 학교는 좀 안전한 곳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그렇죠. 좀 자유롭게 놀아도 괜찮은 지역이 있는 반면 또 그러지
못하는 지역들도 있으니까 그때는 어른의 시야에 아이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들어서 실은 이거는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학교의 상황에 맞게 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모든 학교가 똑같이 하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세부적으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정책이라는 게 모든 학교가 다 한다 그러면 성공한 정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수를 또 카운팅을 해가지고 이러면 99%. 몇 프로 이거를 또 하니까요. 아, 그 참 안타깝네요. 하여튼 제일 걱정되는 게 그러면서 점점 선생님들은 돌봄을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애들도 돌봄 교실 가는 걸 싫어라 하고 가서 이제 계속 뭔가 이미 지쳐 있는데 뭔가를 또 해야 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돌봄이라는 말 속에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쓰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제일 좀 저는 그게 제일 걱정돼요. 사실은.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돌봄을 이제 핑퐁처럼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너가 안 해 왜 내가 안 해 막 이런 식의 결국 가게 되면 실은 그 속에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을 결국 이제 이렇게 아이에 대한 책임을 주고받는 형태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그게 좀 안타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의 입장과 이런 상황 속에서 최대한 아이가 잘 있을 수 있는 방법. 근데 이제 제가 수업을 가서 다른 학교를 봤는데 동탄에 이제 그런 화성에 있는 학교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하고 마을 그 자치 교육하는 공간이 같이 있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이동탄 이음터. 쪽에 예. 이음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면서 너무 왜냐면 아이들이 이쪽 학교 안 가고 이제 그 동네 도서관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길을 따라가면 학교를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 수업을 받다가 또 동네 도서관에 와서 수업을 듣고 뭐 이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게 좋다. 만약에 이런 형태 안에서 이 건물 안에서 아이들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 공간들을 넘나들면서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면 그건 괜찮겠는데 근데 이렇게 되는 학교들은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시설이 있어도 현재는 또 학교에 담당 교사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연결해주는 교사, 거기를 사용하는 계획들을 협의하는 교사. 그래요? 그러니까 행정으로 너무 형식화된 게 많아서. 그러니까 공간 만들고 그냥 알아서 쓰게 하면 되는데 그 공간을 매력적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사실은. 네. 공간을 매력적으로 만들면 그 공간에 오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일 하고 뭐 그럴 수 있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뭐라 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아이한테는 되게 중요한 활동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공간만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거기에 뭔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프로그램 지상주의. 붙여놔야 돼 막. 왜 그러지? 그리고 돌봄이 사실은 이제 미숙한 사람, 부족한 사람에 대한 대상화를 많이 시키니까 한 번도 아이들이나 돌봄 대상이 된 환자나 장애 그 사람들한테 묻지 않잖아요. 뭐 그쵸. 하고 싶어? 어떻게 지내고 싶어라고 묻지 않아. 그쵸. 그냥 되게 완벽한 어른이 아니면 건강한 정해줄게. 누군가 틀을 정해놓고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맞춰서 알아서 우리가 해줄게 뭐 이런 방식이 많으니까 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봄을 그런 방향으로 바라보지 않고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문제로 볼 것인가, 새롭게 규정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현재로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엇박자 나가듯이 이제 교육부에서 하는 얘기 다르고 현장 얘기 다르고 학부모 생각 다르고 막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는 어려울 것 같고 아까 이제 선생님 선곡하신 거 좀 대화를 좀 하면서 얘기를 좀 해서 그리고 또 아이 얘기도 들어보고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한 아이 얘기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냥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지 생각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토요일 날 하자센터에 갔다 왔거든요. 네. 거기가 이제 건물이 우리 일자형 복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공간이 주는 매력이 있는 데거든요. 하자센터는. 네. 되게 넓지도 않은데 여기 가면 거실같이 막 그런 공간이 있고 어디 가면 되게 좁아서 책상만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복도도 좁은데 아무리 그 교육
관리자들 같은 경우는 사고 난다고 못하게 하겠지만 거기 뛰어다니다 부딪힐까봐. 그렇죠. 근데 거기는 뛸 수가 없어요. 공간 자체가 좁고 계단과 어디를 방으로 연결된 데가 많아서 애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더 탐험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 가면 이 공간에 가면 공간이 주는 너무너무 공간들이 새로 와서 막 클럽처럼 생긴 공간도 맞아요. 있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거기 모토가 하고 싶은 일로 돈 벌자 이런 거라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하고 네.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그만한 행복이 있을까.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학교 공간에 막 거의 12시간, 13시간 가둬놓는 거는 하고 싶지 않은 걸로 네. 가둬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 좀 안타깝네요. 그런 공간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학교 뭐 교육 공간 변화시키는 노력들이 많이 있긴 했지만 저희는 이미 이렇게 이렇게 딱딱딱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틀 안에서 학교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많이 적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가 다각적으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교육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사연 간단하게 제가 읽어볼게요.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이제 2학년에 올라가는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 친구들은 엄마들끼리 친하게 지내면서 학교 밖에서도 만남을 이어가거나 교류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계속 일을 하다 보니 그런 시간을 아이에게 만들어줄 수 없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얼마 전에는 한 친구의 생일이어서 반에서 몇 명의 친구들이 초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부러워하더라고요. 아이가 학교 밖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도록 하려면 엄마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요거는 저학년 때 엄마들이 다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저학년 지나면 실은 요건 사라지는 고민이긴 하거든요. 아이들끼리 잘 알아서 노니까. 근데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그 딱 2학년까지는 이 엄마가 만들어주는 친구가 또 중요한 시기가 있거든요. 이거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 그러니까 이제 그 직장맘들의 이 원죄의식이 생기는 거기잖아요. 그죠. 예, 그 지점이에요. 이게 2학년까지. 근데 2학년 지나면 아이들끼리 알아서 잘 놀긴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견뎌라 이걸 조언을 드리면 좋을까요? 견뎌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그런 거 했었던 것 같거든요. 전 아이들이 다 컸는데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다닐 때 아이들이 그 생일 잔치마다 이렇게 몰려다녀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직장 다니까 엄마들 하나도 모르니까 방학만 하면 방학한 그 주에는 평일 하나 잡아서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아이들을 친구들을. 그래도 뭐야 엄마 친구는 없어. 근데 어쨌든 아이가 한 3번 갔으면 품앗이 정도로 해서 우리 집 그런 거를 유치원 때는 했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는데 이제 2가지의 의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 집 애들이 스마트폰이 되면서 너무 책을 안 읽어가지고 책을 안 읽는 거 그리고 아이들 친구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떤 친구를 사귀고 싶은지도 궁금한 거. 그래서 제가 큰아이 3년 작은아이 3년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책방을 했어요. 책 모임. 친구들을 네. 불러서. 그래서 큰아이는 중1, 2, 3 초등학교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1. 그래서 그 3년씩 책 모임을 처음에 이제 책도 하고 중학교 큰아이 때는 중3 때는 안 읽어와요. 그 책도 짧은데 소설도 안 읽어. 그래서 아무것도 읽고 오지 마 이래서 신문 사설을 그 자리에서 모여서. 복사해서 주고 공책에 요약시키고 몇 줄로 요약해봐 뭐 거의 국어 엄마들이 시간에 엄청 좋아했겠는데요. 그렇죠. 그거 하고 고급 사교육인데. 고급 사교육을 친히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기여해야 되니까 인기 짱이었겠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 엄마들하고 아이들 딸들이어서 같이 뭐 당일치기 여행도 가고 밥도 한번 먹고 그래서 처음 동네 엄마들을 만났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큰 아이가 이제 그때 문제의식은 뭐도 있었냐면 아이들 친구가 다 일회용이에요. 1년짜리 친구. 그치.
요새는 뭐 긴 친구, 베프 이런 게 1년을 안 가요. 그러니까 1년 되게 친하게 지내서 어우 쟤랑 진짜 베프야. 근데 반이 달라지면 그쵸. 끝났어. 그렇죠. 1년짜리 일회용 친구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길게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어쨌든 큰아이는 지금 성인이 돼서 살고 있는데도 그 친구들을 만나요. 수원에 오면. 그리고 결혼한 친구도 있고 같이 있는데 거기도 몰려가서 뭐 같이. 그래서 그 3학년 동안 일회용이지 않은 친구를 만들어준 거. 근데 엄마의 이 내 주말을 다 반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근데 짧게 하면 2시간 하는 거죠. 그러면 2시간을 그렇게 나랑은 있고 애들이 몰려 나가죠. 어디로 몰려 나가서 뭐 공원에도 가고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근데 아침에 늦잠 자고 싶은데 아침에 좀 부담스럽긴 했는데 그 짧은 시간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아이한테는 좋은 친구와 좋은 시간을 만들어 준 평생의 추억을 또 만들어주고 친구들을 만들어준 거니까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 하고 싶어요. 본인의 장점을 살려서 원데이 클래스를 열든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빼꼼쌤은 뭐라고 돈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러실 것 같은데. 글쎄 뭐 그러니까 그 깨비쌤이 가지고 있는 장기를 활용해서 이제 아이에 대한 미안함을 갚으신 거죠. 아주 훌륭하게 그렇죠. 갚으신 건데 이거는 힘들 것 같은데 조언이 아닌데. 뭐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저는 그냥 뭐 제가 이런 상황에 없어서이기도 한데 그냥 부모는 부모로서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늘 말씀드리는 게 동네 일 하셔라. 동네 일 하시거나 또는 맞아요. 동네에서 만들어진 동호회 활동 열심히 하셔라. 부모가 자기 삶을 잘 즐기면 부모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동네 탁구 모임도 하고 뭐 동네 달리기 모임도 하고 그러거든요. 동네 탁구 모임이나 달리기 모임을 하면 자연스럽게 동네 사람들하고 알게 되고 그 동네 사람들하고 알게 된 게 애들의 그 만나는 연결이 또래들을 좀 그러니까 꼭 또래가 아니어도 사실은 그렇죠. 또 알게 되죠. 그 어떻게 뭐 형동생 하고 뭐 있는지. 만나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부모가 더 많은 노력을 쏟지 않더라도 나도 즐기면서 네. 나의 생활을 즐기면서 그게 더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 어쨌든 뭐 마을이라는 개념은 지금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이 영역의 동네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좀 맺는 거를 내가 먼저 하고 뭐 그 안에 아이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있고 뭐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좀 더 마음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동네 모임이 되게 중요한데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렇죠. 동네에서 나는 만나잖아요, 익명성이 계속. 보장됐으면 좋겠네. 지나가는데 다 알고 있어. 근데 익명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물론 있는데 그걸 포기하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쵸. 예. 네. 그래서 그게 동네를 좀 건강하게 만드는 거이기도 하고. 맞아요. 네. 우리가 옛날에 옆집 누군지를 다 알고 있을 때 동네가 되게 건강했고 그 속에서 애들이 건강하게 크는 거거든요. 네. 어른들이 그런 역할들을 좀 부담스럽지 않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연스럽게 동네를 그러니까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만드는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뭐 네, 그런 생각도 좀 아까 들어요. 우리가 했었던 1, 2부 했었던 그 마을 돌봄과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자연스럽게.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아이들이 안전한 동네 안에서 내가 어떤 어른 옆에 붙이지 않아도 우리 동네에는 우리 아이를 아는 어른들이 많고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어른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결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수원시든 다른 데도 보면 마을에서 운영하는 돌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보면 약간 품앗이처럼 아이들이 와서 노는 경우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지자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어른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거를 마을 단위로 할 수 있게 자꾸 지원을 좀 했으면 해요. 그렇죠. 어른들이 재미 하나도 없는데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어른들이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뭐
7시부터 8시까지 술을 공짜로 주는 그런 주점을 시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오, 완전 파격적인데요. 오, 좋다. 그러니까 뭔가 활동이 지속적으로 오래 가려면 재밌어야 돼요. 맞아요. 뭔가 이렇게 막 의미를 부여하고 어. 이거보다 일단 재미있게 네. 뭔가 할 수 있는 활동. 저 마을 활동을 좀 해봤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뭘 하고 싶어서 뭐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하냐면 공동체마다 얼마의 돈을 줄게 너희끼리 해봤는데 행정 처리가요. 이놈의 돈 내가 그냥 내 돈 내고 먹고 말지. 그거를 막 원 단위로 그거를 그렇긴 세금까지 하죠. 다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동네에 즐길 거리가 많으면 좋겠네요. 자연스럽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방송이 또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오늘 또 이제 기억에 남는 지점들 하나씩 얘기해 주시고 방송 마무리할게요. 우리 빼꼼쌤 어떤 게 기억에 나세요? 저는 아까 깨비쌤 최근에 있었던 늘봄과 관련된 학교 행정 얘기를 들으면서 이 늘봄이 정책 행정으로 학교를 또 이렇게 들어오는구나라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좀 알게 됐네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왜 뭐 학교에서 좀 더 봐주면 참 좋지 왜 그걸 선생님들이 싫어해 라는 얘기를 학교 밖에서는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싫어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행정이 진행된다. 일방적으로.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행정이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를 새삼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네, 우리 깨비쌤. 저도 아까 그 백병수쌤 얘기하면서 돌봄 민주주의 그랬구나. 돌봄의 대상은 약하고 미숙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그들한테 묻지 않았구나. 그런 거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한테 물어서 필요한 이야기나 필요한 공간이나 그런 것들을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완벽하지도 않은 완벽한 척하는 사람들이 세팅해 놓은 그 자리에 집어넣는 거 말고. 네. 저도 좀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아이들에게 좀 필요한 게 뭘까를 고민을 먼저 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건 어느 순간에도 필요하구나 생각이 들면서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 마지막 곡 노래 선곡을 했는데 지금 생각난 곡 있어 바꾸려고요. 네모의 꿈, 화이트의 네모의 꿈을 들으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